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산업 분야가 1위에 등극했다며 이례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다양한 국가들은 한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눈치가 빠르거나 혹은 자금이 풍부한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찮습니다. 관계자들은 눈치가 빠른 국가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을 재빠르게 포착한 것이며, 자금이 풍부한 국가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기에 한국을 마음껏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결과로 한국이 해당 분야의 1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과장이 아닌 객관적 정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해당 분야 성장에 관해 언급하면서 1위라는 표현을 쓴 건 매우 드뭅니다. 현재 전문가들조차 이상 현상이라며 당황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왜 1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어떠한 나라들이 한국에 그야말로 몰표를 던지는 상황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집트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보다 한국과 최근 다양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최근 행보는 바로 3조 원가량의 한국의 원전을 계약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입니다.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는 2009년 이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인 것입니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사업 개발을 했고 지난 12월 단독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상황이 불투명해졌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과 이집트의 발주 관련 정보를 파악 분석해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이 수주가 그냥 단순한 원전을 수주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집트에서 한국의 원전을 결정한 이유가 한국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라고 합니다. 우선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수주를 아프리카에서 이뤄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본래 아프리카는 유럽과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인데,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 대륙 거의 전체를 식민화하며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도 했지만, 언어나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관계가 남아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경우에는 스페인이 식민화한 결과로 아직도 스페인 기업이 다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전 역시 프랑스를 비롯해 중국까지 경합이 치열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으며, 실제 아프리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자 허비기도 한 남아공은 프랑스 기술로 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최초로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했다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원전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국내 원전 건설 및 기자재 공급사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원전 일감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집트가 전통적인 유럽의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을 다 제쳐두고 한국을 선정한 것에 대해 의문인데,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은 한국의 원전 기술 자재가 이제 현지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굳이 유럽이나 다른 기존 선진국들의 기술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일정 부분 앞서는 영역도 있고, 또한 한국의 원전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운용하는데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 원자력 발전 당국에서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독특하게 발표했는데요. 바로 그들은 한국은 공사 기간을 잘 지킨다라며 한국이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이집트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한국이 시간에 대해 브랜드화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중국같이 가격이 싸거나 미국처럼 성능이 뛰어난 게 최고 가치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한국과 같이 납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는데, 전 세계 다방면에서 한국이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계약에 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한국의 이러한 정확한 시간표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최근 폴란드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얼마 전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또 다른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한국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이 36개월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물자를 모두 공개했고 만족하며 25조 원 이상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빅딜이 있으면 항상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으로 폴란드 국방부와 대통령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K9을 692대나 주문했는데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포병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며 도입해도 운용이 문제라고 강력 제기한 것입니다. 항상 마리우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한국산 제품 말고 현재 대안이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폴란드 현지에서는 들여와도 훈련이나 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현지에서 금주 1차 8조 원의 수출 본계약이 집행되면서 더욱 이러한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FA50까지 싸잡아 비판하면서 F16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돈 낭비라고 평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 방산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마리우시 부총리는 즉각 한국의 병사들을 모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폴란드 장병들은 10월에 K2 전차 교육을 받으러 한국에 갈 것이라고 전격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폴란드에 K2가 들어올 때 이들은 훈련도 필요 없이 곧바로 사용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움과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이런 요청에 유연한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미국에 많은 무기를 주문한 폴란드에서는 애초에 이런 요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주문을 하면 받을 때까지 그 어떤 과정에 대해 공개하지도 않으며 사전 사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문한 전차 입고 시점에 맞추 훈련병들을 모두 한국에서 훈련 가능하게 준비해주며 폴란드의 전력에 누수가 가지 않도록 완벽에 가까운 스케줄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잘 맞춰주자 폴란드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다연장 로켓의 하이마스 대신에 한국 천무를 주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며 한국 천무를 주문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마리우시 국방장관은 폴란드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폴란드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해 한국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 라면서 이미 한국과 상당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미국에 이미 주문했지만 하세월이 걸리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에서는 패트리어트나 다양한 무기를 미국에 주문했다가 거의 못 받거나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는 주문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에 먼저 도착해서 폴란드 당국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라 최우선으로 미국이 각종 무기를 투입하면서 운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패트리어트나 하이마스는 러시아 침공 수년 전에 주문했기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는 방산 무기들이 제때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인식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천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이 반영되었고 일정 부분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주문을 안 할 이유가 없으며 양국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맥락은 이집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도 국방의 대부분 기반은 미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산은 성능은 우수할지 모르나 납기도 잘 안 지키며 천문학적인 운용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성비 뛰어나면서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한국을 선택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10년이나 고심하면서 결국 한국의 K9 자주포를 2조 원가량을 계약 체결한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이집트 또한 UAE 등 이런 나라에서 생각보다 매우 큰 금액의 발주가 이어지자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에 관심을 표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 원전의 경우에는 이제 체코와 폴란드의 원전 발주가 기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장점과 성향을 잘 파악해 수주 가능성이 큰 편이며 체코 역시 현지의 현대차나 각종 한국 공장으로 인해 이미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 한국산 원전을 주문하는 데 있어 더욱더 긍정적인 신호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흐름을 전 세계 1위에 해당한다며 보도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한국의 동향을 매우 신경 쓰며 언론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한국 산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 8위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산 성장률이 최근 5년간 177%에 해당한다며 이는 압도적 1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렇다 할 방산의 성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웃나라에서 깜짝 놀랄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과거 6.25 때 군수물품을 공급해줬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최고 국방산업국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CNN은 사실상 한국이 방산 4위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놀라운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을 모두 제칠 실질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미국이 군수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한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미국에서는 한국이 성장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고 전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밀렸는데 한국이 맡아줘 고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무기의 경우에는 미국 동맹인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고 성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제 인도의 경우 퀴드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방어 체계를 골랐습니다. 인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미국 무기는 비싸고 오래 걸리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자칫 이러다 보면 중국과 러시아 방산 시장이 팽창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이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분야 1위의 성장을 보였다며 일본 언론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묵묵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누적하고 있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오자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를 이루며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은 믿을만하다며 각종 산업 분야에서 발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수주가 많은 것도 좋지만 횡령하지 않게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일본처럼 산업화를 빨리 시작해 미리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국처럼 풍부한 자원에 무조건적으로 밀어주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값싼 인건비를 내세운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려면 납기 칼같이 맞춰주고 요구 조건 최대한 맞춰주는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듯 우리 국민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원전을 계약한 것이 아니고 원전건설의 다른 토목공사임. 원전을 계약한 나라는 러시아로 알고 있음. 한국은 원청인 러시아의 원전공사에 따른 하청을 받아 토목공사에 참여함. 폴란드 병사들이 국내에서 K-2전차 훈련을 받는다는 것에 놀랍네요. K-9운 노르웨이 병사가 한국에서 훈련받고 K-9 전면허증 받는 것은 뉴스에서 봤는데 이젠 모든 국산 무기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훈련받고 발급해 주려는 듯 이집트 원전 수주는 러시아가 했으며 이중 원자력 기술과 관계없는 3조 원 규모의 건물 공사를 러시아로부터 하청받은 것입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건물 공사를 한수원이 직접 개입했네요.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을 시전할 수 없는 분야의 수주권이라 조금 아쉽습니다.